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나루입니다. 여기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도 한 바퀴의 구독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고 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곡 지구로 어느 정도 마음을 좀 굳히긴 했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마곡 지구가 어떤 동네인지 또 인프라는 어떤지 학구는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신 돈도 한 바퀴에서 이 마곡동이 돈이 될지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곡지구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곡은 1지구부터 3지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지구는 주거단지, 2지구는 산업단지, 3지구는 공원복합단지로 분류됩니다. 강서구의 총 인구수는 56만 명, 마곡동의 인구수는 4만여 명입니다. 저희가 여러 신도시를 다녀봤지만 이곳 마곡지구처럼 교통이 편리한 곳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는 5호선 마곡역과 발산역, 그리고 9호선 공항철도역에 마곡나루역이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이 바로 옆에 있고 가까운 거리에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있어 부천과 인천, 김포와 고양시 쪽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행주대교나 가양대교를 이용해 강북 지역으로도 가기가 수월하며 여의도나 강남 같은 도심 쪽으로도 접근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버스 같은 경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지구 내 버스 노선이 부실해 자가용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분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마곡나루는 9호선 급행열차가 도착하는 곳이라서 여의도까지 20분, 강남까지는 3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마곡의 두 번째 장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공항과 가까워서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없는 건데요. 게다가 과거에 논밭이었던 곳이라 언덕이 없고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공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마곡지구 중심부에 도시명 식물원이 자리 잡고 있어 동네 자체가 쾌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편의시설입니다. 근처에 2대 서울병원이 있고 도매시장 및 수산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요, 마곡 2지구는 업무단지 위주로 된 지구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시티의 약 6배고요. 대기업 연구개발센터 위주로 LG와 코롱, 롯데 등 첨단 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예상 고용 인원이 약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역 내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의 상권은 평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마곡동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주민들의 기피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피시설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은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곡동은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및 공항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지구 내에 다른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고등학교 시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학력 인구 감소로 어려워 보입니다. 중학교도 한 군데만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학원과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학원가를 가게 되면 목동이나 염창동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개발 호재가 앞으로는 25년 되면 이제 대기업들 다 입주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마곡동은 여전히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 6월에서 9월 완공으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업무시설과 호텔,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등 다양한 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코엑스가 10년 동안 마곡동 마이스 복합단지 전시 컨벤션센터 운영을 맡기로 했는데요. 인근 산업단지와 문화시설 그리고 공항이 있어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사를 열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 산업단지 옆에 초대형 복합시설인 원웨스트가 내년 목표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곡지구 내 부족했던 쇼핑몰 등 문화시설이 대규모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마곡동 대장아파트는 마곡 엠벨리 7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를 포함해 총 13개의 동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할 곳은 712동인데요. 전체 동 중에서 일반 분양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또한 아파트 바로 옆에 이렇게 근린공원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요. 역세권에다가 대형 평수로 온 가족이 살기에 편해 보입니다.
이번에 712동 경매로 나왔는데요. 한번 유찰이 돼서 14억부터 입찰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올해 그리고 작년 거래는 없었고요. 2021년에 총 2건으로 17억과 20억으로 거래됐습니다. 마곡지구에 학교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곳은 마곡에 하나밖에 없는 마곡중학교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공항초로 배정받고 송화초등학교와도 거리가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로 옆에 LG 사이언스파크가 있어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구독자가 물어보신 것처럼 이곳 마곡이 돈이 되는 동네일지 또 이 아파트 712동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독자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마곡지구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엄청 정돈도 잘 돼 있고, 역시 신도시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앞으로 마곡지구가 어떨지, 돈이 될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장기적으로는 좀 비전이 있지. 근데 네네. 단점이 있거든. 아, 이제 고도제한이라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네네. 고밀도 개발이 힘들어. 고밀도 개발을 해야지 수익성도 그쵸. 좋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단점이고, 장점은 아무래도 서울의 마지막 미니 신도시거든. 근데 주변에 방화동이나 기태 일대 지역들은 맞아요. 아직도 이제 개발이 아.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장점이거든. 아, 이게 재개발 이슈가 있거든. 재개발이 정비가 돼서 깔끔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광역적으로 개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엠벨리 7단지에 이제 경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엠벨리 7단지를 가봤거든요. 근데 거의 마곡지구 대장 아파트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거기 경매가 나왔는데 이 물건 그러면 굉장히 좋은지 권리 분석 해주세요. 2022년 2월 7일 한국투자은행에서 또 17억 4천 정도의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민은행 2014년 8월 14일 근저당이 소멸 기준,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야.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근저당의 어떤 인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네. 다 말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인수할 권리는 없어. 네네. 점유 관계도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거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보증금 유무도 크게 신경 쓸 사항도 없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아파트의 대지권이 미등기야. 이 아파트가. 근데 네네. 대지권도 이 대지권 미등기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광역적으로 개발했다 보니까 이 광역적인 이 개발 안에 각 지번 필지가 수백 개, 수만 개가 있을 수 있잖아. 네네. 근데 이거를 하나로 지적을 정리해서 쪼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관공서에서. 네네네. 그 기간 동안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지권에 대해서 등기를 늦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지권이 미등기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단, 네. 한 가지 크게 신경 써야 될 거는 네. 이 최초 분양자가 네. 대지 가격의 분양가를 서로 나눈단 말이야. 네네네. 총 분양가를 분할 이렇게 네네네. 납부를 하거든. 그럴 때 이 대지 가격을 미납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등기를 받으려면 내가 추가로 돈을 납부를 해야 그렇지. 되는구나.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다른 물건에 혹시 대지권 미등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